네, 안녕하십니까. 박승현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1월 4일 한밤에 기막힌 투자 TV 방송, 그리고 11월 5일날 시작했던 주식의 보험 TV 방송에서 관련된 TV 방송 주요 포인트하고 히든 종목 내용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면서 히든 종목의 정확한 투자 전략, 그 다음 가격 전략까지 한번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시황 및 투자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밤에 기막힌 투자 11월 4일날 했던 한밤에 기막힌 투자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밤에 기막힌 투자 내용 보시면은 유망 종목들 쭉 이제 주요 종목들 상승률 하락률 이제 얘기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잖아요. 그 보유 종목 중에 리가켄바이오가 좀 많이 밀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 100% 찍었다가 지금 다시 좀 밀려가지고 한 80%대였다가 지금 오늘 다시 월요일날 제가 이제 11월 4일날 한밤에 기막힌 투자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이 이제 금투세 폐지 관련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그 다음 주에 바로 금투세 폐지됐습니다. 뭐 이 방송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봤나? 이 방송을? 네, 엄청나게 뭐라 했죠 방송에서. 네, 그랬더니 바로 폐지 의견 나와서 오늘 이 훈풍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해가지고 다 13만원 안착을 했는데, 이제 13만원 안착한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수익 실현 준비도 하고는 있습니다. 세 자릿수 수익률을 원래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 세 자릿수 수익률이 이제 계속 유지될지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원래 매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보면서 다시 한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주요 종목들 수익률 리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최근 거 먼저 하자면요, 서지스템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이에요. 금요일날 기준 9.7%인데 오늘 서지시스템이 조금 더 올랐어요. 조금 더 올랐는데 한 10% 되겠네요. 이제 TNL도 2.3%였는데 TNL 같은 경우는 오늘 좀 4% 정도 올라서 한 뭐 7, 8%, 뭐 7%,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TNL은 한번 목표가 한번 찍고 절반 매도했는데 아직 절반 보유 중입니다. 보유 중이고요. HPSP가 28.5%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HPSP가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 전략으로는 아직 홀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얘기 드린 거에는 이제 제가 매도를 하는 바람에 이 반등을 못 먹었어요, 다. 그래서 너무 좀 아쉽고 좀 제가 죄송하고, 그런데 일단 유튜브 전략대로 하자면 사실 이제 최종 목표가는 유튜브 전략대로라면 이제 HPSP 같은 경우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네, 요 라인인데 36,700원인데요. 아직 근데 이거 갈 것 같거든요. 갈 것 같은데 제가 실시간 투자 전략으로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하고 있는 이 전략은 일단 매도를 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제 유튜브 영상만 보셨던 분들은 계속 홀딩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34.6%, 오늘 좀 근데 밀렸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밀려서 30% 초반대 수익률 기록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이너스인데 오늘 뭐 거의 변동성 없어서 변화가 거의 없어서 마이너스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바이트메드는 이날 완료했습니다. 매매 완료. 상승해서 완료했습니다. 예, 바이트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매도 얘기 드렸고, 오늘 이제 사실 시초가에서 매도하자고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시초가 매도로 진행하면은 거의 10% 비슷한 수익률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TCC 스틸하고 테크윈이 있는데 10월 27일날 얘기 드렸던 거, TCC 스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재공약 들어갔는데 제공량에서 주가가 좀 밀렸었잖아요. 밀렸는데 다시 오늘 좀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줄여서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겠네요. 거의 3% 뭐 2% 뭐 이 정도 되겠네요. 테크윈 같은 경우는요, 사실 테크윈은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니까 여기서 추가로 한 10 몇 프로 정도 되겠죠? 테크윈 드디어 10% 넘어갔고요. 테크윈 전략은 바로 지난주니까 지난주 거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거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일단 테크윈 다시 얘기 드리자면, 테크윈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목표가를 5만원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멀었습니다. 5만원 잡았으니까 5만원까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거점 다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갈 거니까. 지난번에 이제 테크윈을 1차 목표가를 어떻게 세팅해 드렸냐면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지난 유튜브 영상인데요. 예, 지난 유튜브 영상 이렇게 얘기 드렸었죠. 예, 이렇게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테크인까지 지난주 이제 최근에 들었던 종목들 쭉 한번 훑어봤고요. 그럼 이제 이번 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 제가 뭐 AI 반도체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들 몇 개를 얘기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 종목 정도만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해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VIP 방에서 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거고, AI 소프트웨어 강세 전망해서 제가 이때 얘기 드렸던 게 글자 트릭 썼습니다. 네, 글자 트릭 썼는데 이거 엠노입니다. 엠노인데 엠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어제 방송이죠. 일요일 방송에서 11월 4일 일요일 방송 얘기 드렸고요. 엠노 같은 경우는 오늘 움직일 듯 안 움직이고 저 왔다 갔다만 했었어요. 다행히 너무 급등하진 않아가지고 오늘 만약에 여기서 오늘 지금 금투스 패지 나오고 엠노 또 떠버렸으면 너무 좀 아쉬울 뻔했는데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엠노 같은 경우 엠노는 사실 이제 제가 엠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드렸었는데, 엠노는 이제 여러 대기업들, 우리나라의 뭐 LIG, 넥손, 그 다음에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그 다음 삼성전자, 원래 삼성은 SDS 자회사입니다. 근데 AI, 물류 AI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하고 있는 회사고, AI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아마존도 실적도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실적까지 구글, 그 다음에 뭐 MS, 그 다음에 아마존 모두 클라우드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AI 중에서도 하드웨어도 괜찮은데 소프트웨어 쪽이 너무 안 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좀 볼만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엠노를 제가 얘기 드렸던 거고, 엠노가 이제 코드 번호가 058970인데 이건 지금 재공략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제가 계속 엠노를 계속 많이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으셨다가 이제 수익 실현했던 분들은, 우리 한번 수익 실현 했거든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절반 가지고 있는, 원래 공식적으로 지금 그러기는 상태고, 혹시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 데 같이 하셨던 분들은 매도 수익 냈던 거, 그 다음에 뭐 완료해서 지금 현재 없는 분도 다시 재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노는 당장 뭐 매수가 같은 경우도 내일 시초가 바로 가셔도 됩니다. 시초가면 11월 5일 시초가입니다. 가셔도 되고, 그 다음 이건 1차로 좀 잡아주시고, 저는 항상 2분할 매수, 2분할 매도니까. 그리고 2차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하단에서 5만원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5만원 지지보다는 한 요 정도 라인 좀 보시면은 47,400원, 47,400원. 2차 매수가는 조금 밑으로 좀 많이 내려온 거긴 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좀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좀 잡아줘야, 그래야 이제 전저점을 손저가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저점 보시면 이 전저점 42,500원이 제 예전 손저가 세팅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42,500원을 손저가로 잡고 좀 길게 대응한다. 물론 수익도 이건 길게 봅니다. 수익도 길게 보는데 1차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예전에 많이 올랐던 자리가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도달 못했어요. 도달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까지 보이냐, 그건 아니고 6만 딱 3,000원, 63,4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63,400원. 1차 63,400원. 2차는 추후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2차는 주로 추후에 설정하는 거 이동평균선 따라서 설정을 해요. 제가 주로 2차 목표가는. 지금 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엠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AI 소프트웨어 실적 호조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도 괜찮다. 물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AI 소프트웨어가 엄청 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일 강한 게 이제 페르소나 AI인데, 페르소나 AI는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 드렸듯이 그 음성인식 AI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하시면은, 아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중에는 엠노 말고는 딱히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엠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관련주,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 흑자 내는 기업은 얘가
얘밖에 없어요. 얘 말고 AI 흑자되는 기업 있나요? 전 못 봤는데. 물론 뭐 현대오토웨버나 삼성 SDS가 뭐 AI 한다라고 할 말이 없는데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사실 SI 회사죠. SI 회사. 각 대기업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들인데, 뭐 이런 회사들까지 다 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중소기업들 조그만 회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엠노가 가장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요 공략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이 전략대로만 지금 요 엠노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식의 봄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것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도 보자면, 오늘 주식의 봄에서 TV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게 미 대선 관련주들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미 대선 관련주 얘기 드렸던 게 빅스였어요. 빅스였는데, 빅스는 다행히 지금 올라왔죠. 올라와서 현재 수익 중입니다. 어제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미증시 다시 뜨면은 뭐 살짝 밀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말 시장이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빅스 정도를 좀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래 빅스 얘기 드렸는데, 이번에는 빅스 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준비를 했으니까 뒤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TV방송에 주로 얘기했던 거는 이제 현재 요 상황인데, 지금 뭐 해리스가 지고 있죠. 지고 있는데, 지금 해리스가 지고 있는데도 사전투표의 지지율 그 다음에 출구조사 내용을 보자면 해리스가 추가적으로 몇 개는 더 이기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격차는 더 줄어들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이쪽은 선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썬벨트가 지금 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미 대선에서 주로 캐스팅 보트 잡고 있던 게 항상 플로리다주인데, 이 플로리다주가 공화당한테 넘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직 뭐 투표는 안 했지만, 애리조나 같은 경우도 캐스팅 보트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애리조나가 지금 공화당 우세 이런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우세.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미 대선 관련해서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고의 시나리오는 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좀 여유롭게 이기는 게 증시에서 제일 싫어한, 금시장에서 제일 싫어한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건데, 둘 중에 누구 한 명이 좀 여유롭게 이겨야 돼요.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박빙으로 지는데, 특히 트럼프가 박빙으로 지면 이게 답이 없어요. 분명히 선거 결과에 불복할 거기 때문에, 불복한다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지고, 논란이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지면은 사실상 이제 감옥에서 100년 넘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판 4판 할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성격상. 그러면 사실 미국 지금 미 대선 사실 이거 거의 내전 분위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지난주에 HD 현대 일렉트릭 얘기 드렸는데, 그냥 가격 그대로입니다. 가격 그대로라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렸어요. 지난주하고 제가 동일합니다. 지난주 영상 보시면은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 공략 내용 얘기 드렸는데, 지금 딱 다시 매수가예요. 매수가여가지고 딱히 뭐 볼 건 없습니다. 볼 건 없고요. 대신 이제 그 내용들은 좀 자세히 지난주 거랑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요겁니다. 에이스 골드 레버리지 합성, H. 자, ETF, ETN을 공략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 대선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올 수 있다. 특히 이제 격차가 거의 이제 두 후보 간에 선거인 날 격차가 박빙으로 어느 한쪽이 지면, 특히 트럼프죠. 공화당이 트럼프가 지면, 이거 이제 완전히 금융시장한테 올라오는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 들었던 게 빅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골드를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골드는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합성 H, 요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안전자산 소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난주 빅스에서 골드를 추가로 이제 공략하는 건데요. FOMC 회의하고 또 금리나 FOMC에서 지난주 이제 고용지표하고, 지금, 이제 10월 고용지표죠, 이게. 11월에 발표한. 근데 10월 고용지표가 쇼크 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허리케인 영향이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이거 만약에, 시장 안 좋으면, 이거 다시 꺼내듭니다, 이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ISM 제조업 PMI도 역시, 안 좋았어요. ISM 제조업 PMI 계속 안 좋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빅스나 골드나 모두 다 상승할 만한 여력을 충분히 갖춘다. 그렇게 되면, 금리를 FOMC에서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무조건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달러가 좀 약세가 좀 이제 다시 공고해질 거거든요. 물론 리스크가 크게 터지면 달러는 급등합니다. 급등한데 그럴 땐 골드, 미국채 다 급등해요 어차피. 예, 그리고 달러가 이제 점진적으로 약세가 공고해지면은 사실 골드 같은 경우는 수익 관점으로도 공략이 좀 가능하다. 길게 좀 보고도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매수가 내시 쪽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차 매수가 25,800원 각각 분할로 두 번으로 나눠서 비중 2.5%, 2.5%씩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24,900원, 24,900원 요 자리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는 27,7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요, 좀 제가 추가적으로 상단 더 보고 있는데, 그건 따로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합서. 이거는 이제 골드에 투자를 할 때, 그냥 여러분들 금은방 가서 골드 사지 마시고, 예, 반드시 이렇게 ETF를 통해서 하시면은 상당히 좀 싸게, 수수료가 싸게 골드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그 골드바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낫습니다. 합성 H라는 얘기는요, 이게 해지가 들어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해지가 들어가 있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ETF인데, ETF 같은 상품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변동성장에서 좀 대비를 하자. 이렇게 전략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식에 보면서 또 얘기 드렸던 종목들은 이제 놀자 여행 엔터인데, 사실 여행 엔터가 뭐 딱히 우리가 딱히 이렇게 엄청 막 잘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여행 엔터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중국 소비주 컨셉인데, 중국이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비자 무비자로 입국 내년 말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갈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예, 김치국도 마시고 있네. 또 중국 가시겠어요? 저는 중국 돈 줘도 가기 싫은데. 일단 그래도 중국에서 무비자 한다니까, 관련주들 볼만은 한데, 이게 이제 11월 11일 관군제까지 중국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11월 10일까지는 수익 관점으로 좀 중국 소비주도 볼 수는 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중국 소비를 포커스로 맞추지 마시고, 여기 추가로 미국, 소비주까지도 같이 보자. 미국이 이제 곧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말이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은, 11월 말 미국 소비 시즌을 주 포커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만 많이 팔리는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 근데 다만 그런 컨셉으로 몇 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네어입니다. 지네어인데, LCC 관련주 중에 지네어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은 가장 LCC 주요 3사 중에 시가총액은 가장 낮은데 실적은 가장 좋습니다. 유가락에 따른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지금 유가가 바닥에서 밀려있죠.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면 유가 또 달라져요. 그럼 이제 또 지네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전략을 그대로 보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 댓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전략이 바뀌면 또 얘기 드립니다. 얘기 드리니까, 지네어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지네어인데, 여행 엔터에서 지네어인데, 지네어는 여러분들 솔직히
가장 지금 공략하기에는 LCC 관련 중에 제일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매수가 내일 시초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5일 있죠. 그리고 11월 5일 시초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매수가는 1,800원 잡고요. 손실가는 9,4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1차가 12,900원, 2차가 추후에 설정하도록 할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2동평균선 이탈한 매도 이런 식으로 딱 잡아놓으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관에서 좀 순매수가 세게 들어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엔터사 대장주인데 중요한 사실은 요거 하기 전에 화장품 관련주를 좀 보자. 지난번에 화장품 관련주 VT 우리가 공략했거든요. 공략했는데 현재 결과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오늘 좀 시겁했죠. 오늘 갑자기 블록딜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 나와가지고 오늘 주가가 밀렸었어요. VT. 근데 다시 VT 주가 해보겠습니다. 블록딜 여파에도 주가는 회복. 자, VT는 북미 시장을 겨냥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요런 거 컨셉으로 좀 화장품 관련주도 봐야 된다는 의미니까 VT 공략했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 공략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컴팩코리아예요. 이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그 자료에는 없고요. TV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언급은 했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 가서 보라고 제가 여기 가서 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펌텍코리아인데요. 펌텍코리아가 오늘 근데 급등하긴 했습니다. 급등하긴 했는데 요 펌텍코리아를 좀 약간 좀 용기 관련 화장품 용기 관련주입니다. 화장품에서 전체 용기 중에 화장품 전체 원가 중에 용기가 가장 비싸요. 원료가 제일 비싼 줄 알았죠? 원료는 별로 안 비쌉니다. 용기가 제일 비쌉니다. 근데 용기 관련주들인데 연우가 용기로 제일 유명했잖아요. 중국 관련주로 우리가 보자면 굳이 연우를 보면 돼요. 근데 연우보다도 펌텍코리아. 자, 중요한 건 펌텍코리아가 용기 관련주 중에 상당히 좀 괜찮은데 저는 이 펌텍코리아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낮게 나온 거고 한 제가 어떤 120억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이제 펌텍코리아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오늘 좀 8% 급등하면서 오늘 오르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8% 급등하면서 좀 공략 타이밍이 좀 애매하니 요거는 실시간으로 접속하시면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히드로목 하나 있는 거 뭐냐 엔터사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엔터주를 좀 보자는 건데 YG인가요? YG 플러스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SM입니다. SM이 제가 마지막 히든 종목이었고 요 S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걸그룹 에스파가 이제 복귀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걸그룹 에스파에 대한 기대를 좀 하자 우리는. 그리고 SM이 라인업이 그나마 좀 다시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스파가 컴백과 동시에 1위 했거든요. 컴백과 동시에 1위.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지드래곤이 컴백을 했잖아요. 지드래곤님이 컴백을 했는데, 님자 붙여야 돼요. 큰일 나요. 팬분들 보면 광분합니다. 그래서 지드래곤님이 컴백.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에스파가 컴백했잖아요. 에스파 컴백 현재 1위 중입니다. 뭐 음원 차트에서 지드래곤님도 지금 현재 1위 하고 있는데 에스파님이 1위 했다가 지금 지드래곤님이 1위 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종목은 SM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에스파를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SM 자 그래서 SM을 좀 보자는 거고 이 SM 같은 경우는 공략이 사실 다른 종목들은 오늘 좀 많이 올랐고 SM들은 올랐는데 중간에 좀 다행히 좀 밀려줬어요. 이거 상당히 좀 괜찮다. 저는 차라리 하이브는 노이즈가 좀 많으니까 하이브는 좀 제껴두고요. 그 다음에 저는 SM을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SM은 에스파 컴백에 대한 기대 심리, 기대감이죠. 그 다음 연말 공연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SM의 현재 SM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매수가는 요거는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바로 내일 시초가 접근하기 좀 그런데 딱 72,700원.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2,700원. 근데 이거 미 대선에서
결정 안 나가 주가 대폭 나가면 이거 그 매수 취소예요. 예.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실시간 전략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SN 같은 경우 이거 하단 7만 1,200원 되겠네요. 7만 1,200원. 이차 매수가 잡고 손절가는 지금 전저점 라인들을 딱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62동평면서까지 깨있는 전저점 라인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정도 잡고 있겠습니다. 64,500원. 손절이 약간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정도 돼야지 변동성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목표가는 연말에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말 기대했는데도 뭐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지금 올해 내내 엔터서 안 좋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8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8만 한 6천 원 정도가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 공연 수요가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 다음 추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다 마쳤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은 이제 한밤에 기막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보면서 얘기 드렸던 히든 종목들 주요 방송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방송 요 내용 영상 잘 보시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이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는 영상 하단에 들어오시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시황이나 투자 전략을 나머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좀 길게 떴는데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